안녕하십니까, TNL입니다. 9월 1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. 자, 이제 간밤의 미장은 고가권 지수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뭐 다우, 나스닥, S&P 모두 이제 약세를 보이며 하락 마감했습니다. 소비자 심리 지표나 뭐 제조업 PMI 등 복수의 이제 이 경제 지표들이 예상치를 하회한 것이 아마 이유로 보여지는데요. 그래도 이제 저는 이 고가권에서 이 정도의 흐름에는 큰 의미를 두기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. 최근 이제 잭슨홀 미팅에서 이제 악재가 희석된 게 저는 아직 더 크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, 만약 뭐 어떤 돌발 악재로 시장이 갑자기 팍, 미장이 팍 간밤 사이에 꺾여버리는 장세만 연출되지 않으면은 당분간은 한국장도 덤벼볼 만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뭐 오늘 한국장은 장 초반에 뭐 계속 이게 이 10시 반 요때가 사실 어제도 그렇고 왜 자꾸 이렇게 나오냐면은 10시에 대만 증시가 열리고 10시 반에 중국 증시가 열리죠. 그러니까 한국장은 미장의 영향도 받지만 이 아시아 증시에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. 그래갖고 개장하기 전에, 걔네들이 개장하기 전에 혹시 걔네들이 뭐 막 개파락으로 시작하거나 뭐 이상하게 시작할 수도 있으니까 걔네들의 눈치를 살짝 보는 거죠, 그때. 그래갖고 단타를 만약 하시는 분들은 9시 반, 뭐 10시 요 전에 최대한 끝내고 10시 반 뭐 이렇게 아시아 증시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슬슬 본 다음에 뭐 오후장에 종목을 담아보는 어떤 이런 시나리오, 갑자기 그냥 지수 보다가 생각나서 말씀드렸습니다. 뭐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오늘 코스닥이 확실히 이 반등세가 엄청나게 강해요. 이 정도면은 이제 오를 만큼 올라가지고 이제 주 후반이죠. 이제 목요일 금요일은 만약 얘가 조정이 오면은 또 한 천 초반까지는 밀어줄 수 있다. 코스피도 코스닥처럼 조정이 올 수는 있지만 아직 5일선하고 코스닥이 코스피랑 모두 5일선하고 아직 이격이 있기 때문에 조정을 받아도 5일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는 시나리오로 접근하면은 어떤 포트를 구성하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자, 뭐 이제 또 뉴스 간단하게 몇 개만 살펴볼게요. 자, 뭐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. 오전에. 대체로 부진한 9월 미국 증시, 올해는 위험 요인이 더 많다. 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지는 않은 뉴스인데요. 요게 뭐 내용을 보면은 2차 세계대전 이후로, 그러니까 확률 통계 이야기입니다. 어떻게 보면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 S&P 500 지수가 상승세를 보인 9월, 그러니까 뭐 2차 세계대전이 몇 년도이면은 그 이후 매년 9월을 비교했을 때 상승세를 보인 게 45%고 역대 9월 평균 0.56, 1년 중 가장 지수가 좋지는 않다. 요런 이야기입니다. 뭐 개인적으로 이게 큰 의미가 있나 싶기는 한데, 뭐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장은 고가권에서의 흔들림, 뭐 주가도 바닥에 있다가 올라가면은 거기서의 어떤 변동성은 감당을 해야 하듯이 미장이 계속 고가권에 있으니까 그런 변동성, 그리고 테이퍼링 뭐 이런 게 영향이 더 크지, 뭐 역대 9월에 이랬다 저랬다는 그냥 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뭐 요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일단 주간 신규 실업 그 수당 청구가 9월 2일에 있는데 발표가, 그게 또 어떻게 발표되는지 이제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뭐 이 뉴스는 그냥 요 정도로만 보면은 될 것 같고, 또 이제 8월 수출 역대 1위, 6개월째 반년째 갈아치운 최대 기록. 내용이 뭔가 하면은 뭐 반도체, 석유화학, 기계, 바이오, 2차 전지 등 요런 쪽에서 수출이 잘 되고 있다. 뭐 이런 내용입니다. 근데 2차 전지는 한 사이클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시세에 한 번이 지나갔죠, 아무래도. 오늘은 어떻게 됐나? 음, 에코프로나 다 이런 거 한번
시세가 나온 애들이 많이 꺾인 자리죠, 지금. 뭐 또 다시 올라갈 수도 있지만 일단은 내려온 상태. 음, 반도체랑 바이오가 하반기에 힘을 써줄지 않을까. 저는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수출도 워낙 좋고 지금 이제 코스닥이 세게 치고 나가는 게 아마 조정을 받아도 다시 또 치고 나갈 때 바이오, 반도체 뭐 이런 쪽으로 힘을 쓸 것 같다. 반도체는 이제 올해 안에 그 20% 최대 20% 올해 안에 가격도 올린다는 이야기도 있었으니까요.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저만의 뇌피셜은 만약 삼전이 계속 이렇게 치고 나가면서 뭐 한 여기가 저항쯤 되겠죠. 8만원 앞두고 요때 계속 만약 치고 올라가면은 지수를 이끌 테고 그에 따라서 어제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그 중소형주들까지 낙수 효과가 올 수도 있다. 그래갖고 이제 뭐 삼성 투자 관련해서 어떤 장비 관련주들 리스트업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뭐 DDR5 이런 거까지 디테일하게 한번 리스트업 해놓으면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자 이제 뭐 다음 뉴스 문체부 내년 예산 7조 이상 인류 콘텐츠 제작에 집중 투자할 것이다. 뭐 내용을 보면은 이제 문화 콘텐츠에 힘쓰고 메타버스 콘텐츠 뭐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.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 지원 뭐 이런 내용도 있었는데 사실 이제 제가 어제 차트를 돌려볼 때 제가 최근에 DP 넷플릭스에서 DP를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그냥 그 콘텐츠 관련주 해갖고 뭐 3화 뭐 A스토리 뉴 뭐 이런 거를 돌려봤을 때 어제면 뭐 이런 모습이었겠죠. 이런 것도 지금 지수 반등과 함께 어느 정도 올라오고 있는데 조정을 한번 주면은 잡아볼 만할 것 같다 생각은 했지만 이제 뭐 저도 오늘 체크는 못했습니다. 다른 거 하느라. 근데 이제 오늘 저 뉴스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뭐 다른 거랑 엮여서 간 건지 어쨌든 시세가 한번 강하게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조금 아깝긴 한데 어쨌든 이쪽도 다시 눌림목이 만약 오면은 잡아볼 만하다. 하지만 우선순위가 그렇게 뭐 최상위권인 섹터는 아니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여기서 만약 메타버스랑 엮이는 애가 있으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냥 단순히 뭐 어떤 OTT나 뭐 어떤 플랫폼에 콘텐츠를 제작한다. 뭐 이런 것도 매력이 있지만 메타버스를 엮어서 시세가 나올 만한 종목이 있다면 그런 거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뭐 이제 오늘 메타버스 종목들이 저는 자리가 어제 좀 좋아 보여가지고 어디 있더라? 자스, 뭐 덱스터는 사실 요날 관심 종목에 넣어놨었어요. 근데 이제 갭이 떠가지고 조금 저는 이런 식으로 갭 뜨는 종목은 별로 안 좋아하니까 냅뒀는데 그냥 그 이후에 계속 가네요. 이게 뭐 때문에 가는 건지. 어쨌든 뭐 자스, 덱스터, 코세스, 맥스트, 뭐 NPC는 맥스트랑 관련이 있죠. 그래서 요렇게 저는 그래서 어제 맥스트를 종배로 들어갔다가 시외에 2%인가 떴지만 아직 얘가 만약 정말 메타버스 차례가 왔다면은 시장에서 그래도 7만 원까지는 욕심이려나 어쨌든 한 번은 뽑아낼 것 같아서 가만히 냅뒀더니 주저앉아 버렸네요. 어쨌든 자이언트 내용 보면은 자이언트래 메타버스 내용 보면은 현대차 모빌리티 그러니까 메타버스 키워드가 엮여 있죠. 메타버스 플랫폼 로블록스에서 현대차가 이제 콘텐츠를 제공을 한다. 뭐 이런 내용인데 이거를 디테일하기보다는 메타버스는 결국엔 이렇게 섹터로 이미 움직이는 종목들이 한번 나왔잖아요. 근데 지금 저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. 두 카테고리로 자스부터 NPC 그리고 옵티도 여기로. 이제 밑에 애들은 조금 최근에 약한 애들, 비교적 약한 애들입니다. 얘네들은. 근데 위에는 조금 세다. 요런 애들. 자스 같은 것도 어제 장막판에 시원하게 가고 갭 뜨고 주저앉았지만 뭐 추세는 일단 살아있는 상태다.
요렇게 보고 있습니다. 지금 뭐 수소도 꺾였고 또 뭐가 있었죠 최근? 좀 오늘 폴더블은 안 꺾이던데. 어우, 저는 사실 어제 캔들을 보고 얘네는 이제 그만 나는 그만 봐야겠다 했는데 어쨌든 만약 지금 강한 애들이 계속 만약 또 못 가고 무너진다면 이제는 한번 메타버스도 한번 테마를 탈 만한 시간이 다가왔다. 저는 이제 그냥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아까 그 뭐야 수출 이야기할 때 잠깐 이야기를 드렸는데 하반기 파운드리 최대 20% 인상할 것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아까 말씀대로 뭐 중소형주에서 장비 관련주나 DDR5 그리고 파운드리 이런 종목들 꼭 리스트업 하나 정도는 최대한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. 그냥 제 생각에 뭐 JT라든가 JT는 이미 갖고 그러면 뭐 심텍도 있고 대덕전자도 있고 대덕전자 오늘 조금 담았는데 오늘 조금 밑에서 담았는데 어쨌든 뭐 요런 종목들 꼭 하나 정도는 길게 가져가도 괜찮다 보는 몇 없는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. 요 저는 반도체. 그리고 다음 뉴스 뭐 요런 어제랑 뭐 비슷한 내용이에요. 영변 원자로 북의 협상 카드이다. 미국 북 조건 없이 만날 것. 좀 우호적이죠 한미가. 어제 이어서 멘트는 동일합니다. 한미는 언제나 열려 있다. 하지만 북한 김여정 김정은이 어떻게 리액션을 하느냐. 그게 키포인트죠. 근데 차트만 놓고 봤을 때는 너무 좋다. 뭐 아까 27,000원이었는데 뭐 끝까지 오르면서 끝났네요. 어쨌든 얘도 이제 바닥을 어느 정도 확인을 해줬고 짝꿍동위로 바닥 확인해줬고 이제 그러면은 이렇게 추세를 살려가는지 요거 지금 26,000원 후반 깨지 않으면은 여기서 계속 비비다가 한 번의 슈팅은 나올 만한 자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. 저는 이제 보유하진 않고 있어요. 이쪽은 만약 장이 갑자기 5일선 부근까지 팍 빠지고 그럴 때 이쪽에서 또 포기 물량 투매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한번 지수가 빠질 때 얘네들도 같이 빠지면 그때 담아볼 만한 후보 중에 하나 요 정도 급하게 따라갈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. 요 대북주들은. 자,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이런 뉴스가 있었죠. 정부 모더나와 삼바가 위탁 위에서 백신 국내 사용 협의 중 뭐 요런 게 장중에 나오면서 서린바이오가 이제 장중에 잠깐 요렇게 딱 쐈는데 저는 요거 좀 추적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. 왜냐면은 주말이었나? 이번 주말인가 언젠가 아무튼 이재용이 미국을 가죠. 미국 가서 이제 뭐 반도체 이야기도 할 테지만 시국이 시국인지라 백신 이야기가 또 한 번은 주목될 수 있다. 저는 이제 그냥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일단 요때 요거 때 거래량 엄청 들어왔었고 그러니까 이걸 박스로 보면은 요날 8월 17일 날 박스를 돌파했고 첫 번째 슈팅 조정 두 번째 슈팅 조정인데 여기를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은 세 번 뭐 이게 여기 지금 왔다고 바로 간다는 보장은 없지만 여기서 어떤 이탈하지 않고 기어다니면은 전고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 4만원 라운드 피겨까지는 한번 튀어줄 것 같다. 튀어줄 만하다. 이렇게 보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. 일단 이 라인을 이탈하지 않는 게 가장 좋아요. 자, 뭐 뉴스는 요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개인적인 관심 섹터 종목들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뭐 어제 언급했던 섹터들 중에서 뭐 아직도 유효한 거는 건설, 주택 공급, 얘네가 여파가 커지면 시멘트, 그리고 또 이제 뭐 저출산 일자리 등등 이런 정테마 정책주들 다 좋아요. 다 뭐가 나쁘다 할 수가 없는 게 범양건영도 계속 지금 끌고 올라가고 있고
이스타코 주택 공급이랑 이재명 엮여 있는 종목, 그리고 뭐 있었지? 신혼종합개발, 뭐 일성건설, 덕신하우징 이런 거 다 좋아요. 저출산도 좋고, 저출산은 아싸리 그냥 5일선까지 한번 팍 빼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. 빼주면. 근데 이제 수소는 오늘 이거 상장하니까 분명히까지는 아니지만 되게 큰 확률로 슈팅이 나올 수 있다 했죠. 근데 역시나 딱 오늘까지만 보자고 했었는데 요 종목 이외에 나머지 종목들은 대다수가 이제 꺾였습니다. 아까 뭐 일진 형제들은 다 꺾였고 평화산업만 돌아 나가더라고요. 꼬리 달고. 하지만 저는 뭐 얘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뭐 제가 뭐랄까 이런 것처럼 이걸 보고 저는 이제 난 그만해야지 했던 것처럼 오늘 이 수소들이 다시 또 갈 수는 있지만 난이도가 조금 그래도 있는 자리다.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전 당분간 안 볼 것 같아요, 이쪽은. 그리고 정책주 중에서는 제가 아까 언급한 거 말고 또 있었죠. 서전기전, 뭐 한전산업, 우리기술, 우진, 보성파워텍, 그냥 죄다. 계속 며칠 전부터 이야기했었던 종목. 오늘 그래도 슈팅 한번 나와줬습니다. 여러분 이게 정테마로 엮여서 갈 수도 있다 했었는데 이게 뭐 소형 원자 그 국가 예산이 원전 쪽에 좀 늘어났다는 뉴스도 보였던 것 같고 뭐 미국이었나 어디랑 뭐 협약을 맺었다 뭐 그런 뉴스도 뉘앙스의 뉴스도 있었으니까 저는 사실 말씀드리면 요거를 어제 그러니까 월화 모아서 오늘 첫 VI 때 털었고 그게 11,800원인가 그쯤이었는데 그때 제가 딱 운전 중이어가지고 더 볼 수가 없으니까 그냥 VI 보고 털었는데 두 번째 VI 직전까지 가는 것 같았어요. 어쨌든 아직 그래서 저는 요거를 오늘 종배로 또 들어갔거든요. 다시 종배로 아직 추세 살아있다. 오랜만에 돌려 나갔으니까 얘가 한 번은 눌림 뭐 하루 이틀 정도는 주고 다시 또 갈 수도 있다. 저는 이제 요렇게 보고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새로 슬슬 눈에 조금씩 들어오는 거는 뭐 이 디지털 화폐 쪽이랑 이런 보안주예요. 보안주 아까 뭐였지? 얘는 뭘로 갔다가 무너졌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이 K사인의 끼를 믿기 때문에 한 번은 성질을 부릴 만한 자리다.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근데 무슨 이슈, 무슨 새로운 기대감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. 디지털 화폐를 울거먹기엔 너무 달고 달았는데 사실 재료는 파악되면은 블로그든 유튜브에든 얘기를 할 텐데 저도 아직 재료는 모르겠습니다. 하지만 그냥 차트상으로는 조금 좋아 보이고 디지털 화폐 이 뭐 로지시스, KCS, 뭐 또 KCT 요런 애들보다는 저는 좀 K사인 얘가 더 좋아 보인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뭐 오늘 요 정도까지만 체크해도 충분할 것 같고, 어제에 이어서 이제 오늘 시장이 양시장을 그 양봉을 뽑아냈죠. 외인 기관 수급이 좀 들락날락 하다가 오늘 아까 보니까 그래도 장막판에 조금 그래도 시게 들어오면서 양봉 아니 빨간 상태로 끝난 것 같거든요. 외인 수급도 조금 더 확실하게 들어와줬으면 더 좋았겠다 싶기는 하지만 그래도 환율도 조금씩 내려가고 있고 뭐 아직까지는 그래도 시장 상황 무난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여러분 이제 영상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장은 우리 장이고 미장이 갑자기 퍽 꺾여버리는 돌발 상황만 조심하면 슬슬 우상향하는 그 흐름에 올라탈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 기준은 항상 양 시장의 5일선
여기 5일선 지금 3160인데 얘네가 또 내일은 또 좀 올라오겠죠. 이 5일선 조정을 받아도 5일선 깨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5일선 이탈 유무 확인하는 거 잊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. 긴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내일도 성투하시고요. 들어가세요.